열심히 하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일까?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열심히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열심히 안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더라도 그 결과값은 너무 천차만별이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릴 건데 오늘은 2가지 정도 얘기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영업을 못하고 결과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요, 단순 이 노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고민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져야 될 책임과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이 있다. 내가 해야 될 고민과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이 있다. 이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업무 효율도 좋고 결과도 잘 나옵니다.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회사 안에서 해야 될 일과 회사 밖에서 해야 될 일이 구분이 됩니다. 회사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상담 준비, 출력, 단순 그냥 사무 업무들, 그죠? 반대로 밖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고객을 만나는 거, 상담이든 고객 관리든 고객을 만나는 행위가 되겠죠? 근데 나는 몸은 하나야. 시간은 정해져 있어. 근데 안에서 할 일과 밖에서 할 일들, 이것들을 내가 다 하려고 해. 될까요? 안 되죠. 특히나 퇴근 시간, 출근 시간, 그땐 교통도 어때요? 엄청 막히잖아요. 특히 저희 회사에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내부에서 해야 될 일들에는 비서님, 그 다음에 매니저님, 그 다음에 총무님 업무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영업사원이 이분들에게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 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서포트를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업을 못하는 분들은요, 이거를 다 본인이 하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나는 열심히 한다. 뭔가 이 사명감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포장하고 포장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왜? 밖에서 고객을 만나야 될 시간에 회사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활동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즉 인풋을 적게 넣으니까 아웃풋이 적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고객과 상담을 할 때 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결정은 영업사원, 컨설턴트가 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내근직 시스템에게 다 맡기는 게 아니고 본인만의 그런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A 방법으로 가야겠다. 이 사람한테는 B 방법으로 가야겠다. 그 가지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를 대입하면서 요청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을 돌려야 되는데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니 결과가 안 나오죠. 이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져야 될 책임이 있고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이 있는데 영업을 못하는 분들은 이 모든 책임을 다 본인이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 놓고 그것 또한 사명감이자 책임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져야 될 책임과 상대가 져야 될 책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10년 전쯤에 기억나는 에피소드인데 고객과 상담을 분명히 잘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슨 고객이 준비해서 저에게 줘야 되는 어떠한 그런 서류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객이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 이유로 계속해서 만남을 지연시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고객을 만나고 일정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일정을 캔슬하고 준비해주기로 한 시일까지 준비를 안 해주니까 계속 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질질 끄는 2달, 3달 이 사이에 고객이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건강검진을 또 한 거야. 결국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제 책임일까요? 당연히 장례식장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인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제 고객까지 되진 않았어도 도의적인 마음에서 애도를 표하고자 장례식장 갔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향대로 했으면 사실 보험금도 10배 이상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가지고 있던 보험 심지어 실비도 없었어요.
보험에 대한 니즈가 없다 보니까 뭐 혜택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당시에 좀 속상함이 있었지만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내 책임은 아니잖아. 냉정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존감을 낮추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해서 계속 내 감정 상태를 이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려놔야 일이든 뭐든 다 잘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져야 될 책임이 아닌 거야. 고민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소개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약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 누가 해요? 당연히 내가 해야죠, 내가. 근데 계약을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고객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결정권은 고객한테 있죠. 그러면 계약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거에 대한 고민 해봐야 의미가 있어요? 상담 이후에?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잠재적인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더 만나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거에 목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객한테 끌려다녀요. 고객님 생각은 해보셨어요? 고객님 이때까지 안 하시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에 고객은 더 잽니다. 그리고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요. 이거 하면 혹시 보험료 첫 달은 대납해 주시나요? 뭐 이거 가입하면 사은품 뭐 주나요?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런 영업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당연히 나도 이 상담을 해서 계약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 갖추는데 내 노력과 내 몸값이잖아요, 이게. 당연히 계약을 해서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 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은품을 주고 왜 뭔가 그렇게 아쉬운 소리들을 하면서 계약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팀원들, 지점원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영업을 잘한다. 반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업을 못한다. 두 번째는요. 영업은 티끌 모아 티끌이 아닙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30일로 나눴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에 33만 원씩 버는 셈인 거죠. 1급이 33만 원인 거죠. 근데 영업을 해서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루에 33만 원씩 30일 동안 벌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담이 있는 날보다 상담이 없는 날이 더 많고요. 돈을 벌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보다 돈을 벌기 위한 간접적인 활동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거죠. 내가 오늘 3명을 만났는데 뭐 계약이든 소개든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 있어. 내일 만났는데도, 내일 3명을 만났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 그 다음 날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넷째 날에 그 3명 중에 1명이 우연찮게 자기 지인하고 같이 있던 자리에 제가 간 거야. 그래서 우연치 않게 찾아가지 않았으면 만들어지지 않았던 상황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와이프가 엄청나게 보험에 대한 니즈가 크고 또 이 입소문 내줄 만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 통해서 5명, 6명을 또 소개받고 뻗어나갈 수 있어. 영업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거든요. 티끌 모아 티끌이 아니고요. 이 조금씩 쌓아왔던 이 과정들은 결실을 맺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티끌 모아 티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루, 이틀, 3일, 작심삼일 하다가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꾸준한 행동이 결국에 습관으로 이어지죠.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방법의 부재는 별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닌 과정에 포커스를 잡고 뛰다 보면 결과는 따라오는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업이 뭐 어렵다 뭐 인터넷에 그런 글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조언들은 그런 얘기들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조언을 절대 받지 말아야 되는 유형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업을 안 해본 사람. 두 번째, 그 업으로 실패한 사람. 이 2가지 부류의 사람은요. 이 업이 어떤 업인지는 알겠죠. 하지만 이 업으로 잘 되는 방법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런 글 쓰고 있죠. 반대로 이 업을 통해서 누군가 잘 됐다는 건 되는 방법이긴 하다라는 거죠. 다만 그 방법과 방향을 모를 뿐 되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 사람이
이거로 결과를 내고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고 그게 맞다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면 그 사람의 절반, 그 이상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대다수가 영업직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종사하지 않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여나 이직을 고려하고 계신다거나 영업직에 도전을 해볼까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고정 댓글을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입사문의 클릭을 하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립니다. 그럼 저랑 미팅을 한번 해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상적인 방향으로 갈지 제가 진심으로 같이 고민을 해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입사 문의하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